네. 저 잠깐 이야기 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랑 선생님 계약 기간이 올해 말까지죠. 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계약직 근로자분들은 좀 퇴사 처리하기로 회사 방침을 좀 정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계속 근무를 같이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주까지요? 네. 그렇게 갑자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의 여유는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근데 저희랑 선생님 어차피 계약 기간이 올해 말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제가 드린 이야기는 잘 이해하셨다라고 저희는 생각할게요. 이러면 진짜 곤란한데. 안녕하세요. 김연아 농사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회사가 홍수영 선생님한테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는 이유로 일주일 전에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해고가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함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그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법령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어서 무효로 됩니다. 이때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될 점이 있어요. 해고 시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에 대한 제한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내가 다니는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상시 근로자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정규직이라고 부르는 무기계약직, 통상적인 근로 형태를 띠는 근로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에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 근로기준법이 별도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해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특히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징계 해고를 취한다면 그 정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는 사유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사유 정당성은 물론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우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 해고는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할 것을 예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용자가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절차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든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되기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서면 통지나 해고 예고 외에도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해고 절차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 절차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럼 다시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회사가 지금 정당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로는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절차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서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따라서 비용이 들지 않고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판정이 행해지며 효율적인 구제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노동위원회 절차를 1차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할 때에는 해고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구제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구제 신청서는 노동위원회 규칙에 있는 서식에 따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서식은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진호위, 민원실에 가셔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신청서를 작성해 볼까요? 근로자 항목은 어렵지 않으시겠죠? 노동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자 항목에는 자신의 사용자를 적으면 되는데 회사가 법인인 경우 사용자는 법인이며 개인 사업체인 경우 사용자는 사업주인 사장입니다. 한편 실경영주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르거나 해서 사용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애매한 때에는 모든 사업주를 피신청인인 사용자로 기재해서 일단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제 신청서 상의 신청 취지 항목에는 부당해고 등으로 판정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신청하는 구제 명령의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구제 명령은 원상 회복으로 다소 정형화되어 있는 편이며 부당해고라면 1.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가 없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신청 이유는 보통 별지로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어떻게 해고가 되는지, 왜 구제 신청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일반적으로 구제 신청에 대한 회사의 답변서가 제출되고 이에 대해 추가 서면을 제출하고 나면 피신청인인 회사가 다시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통상 쌍방 2에서 3회 정도의 서면 공방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면은 최대한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적어주면 좋습니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확보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면 대략 7일 이내에 사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진행 절차를 안내하는 공문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 안내문에 따라서 출석 조사에 응하거나 추가적인 서면 또는 입증 자료들을 제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서면 공방 이후에는 노동위원회의 신문회의라는 것이 개최되는데요. 그 신문회의에서는 공익위원 3명과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1명이 돌아가며 신문을 합니다. 그때까지 제출한 서면 및 자료와 신문회의 답변 내용을 가지고 그 해고 등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문회의까지는 구제 신청일로부터 약 60일 정도가 소요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문회의 당일 판정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었다라는 경우에는 구제 명령이 행해지고요.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다라고 한다면 기각 판정이 내려집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킬 것, 그리고 그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금전 보상 명령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일종의 과태료와 같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해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 조건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생계가 불완전해진다는 점에서 부당해고 문제는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부당해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구제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기억해 주세요.